저는 한지호입니다. 올해 28살이죠. 3일 전 부모님은 제게 결혼 35주년 기념 파티에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 프라이빗 마리나에서 열리는 오직 VIP들만을 위한 행사였죠. 어머니의 문자는 마치 실패한 거래를 황급히 덮으려는 것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해.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화려한 조명이 켜진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있는 제 좁은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남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홀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바로 그 순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 한서윤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방금 뭘 좀 보셨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언니가 말한 무언가는 바로 그 순간 터진 뉴스였습니다. 제 회사 밸류코어가 거액의 인수의향서를 받으며 론칭했고 제가 요트테크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뉴스와 함께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언니가 제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그들이 그날 밤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자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뿌리 깊은 부자였습니다. 한성이라는 이름만 대면 굳이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요트클럽의 문이 열리는 그런 집안이었죠. 우리 가족의 중개법인은 50년 동안 호화 요트를 매입하고 판매하고 임대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윤이 나는 티크 목재 갑판과 섬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자필 계약서 위에 세워진 브랜드이자 평판 그리고 유산이었습니다. 마리나 사무실 입구에는 한성마린이라는 이름이 무광 강철로 새겨져 있었고 매년 여름 열리는 진수식은 마치 대관식 같았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인 서윤 언니는 선택받은 아이였습니다. 언니는 자선 만찬에서 어떤 포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헤지펀드 매니저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들을 주인공처럼 느끼게 만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언니는 청담동 린넨드레스를 갑옷처럼 입었고 모든 고객 자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아버지는 언니를 모나코와 포트로더데일의 보트쇼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회사의 미래라고 소개했죠. 언니가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선형대수학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언니는 이미 고객 미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자리를 단순히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그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죠. 힘들이지 않고 발산하는 매력, 완벽한 미소, 점심 식사 자리에서 200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도 마치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칵테일 파티보다 코딩이 좋았습니다. 저는 바다 위가 아니라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사진을 찍으려고 웃으셨지만 친구에게는 그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철이 들면 쓸모 있는 일, 가족의 이미지에 맞는 일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은 제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말에 요트 런칭 행사가 있었거든요. 서윤 언니는 유럽 바이어 그룹에게 우리의 새로운 리스팅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인맥이 전부란다 얘야. 어머니는 전화로 그렇게 설명하셨죠. 이해하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분기별 매출 전략 회의로 변하고 그들이 선체 디자인과 고객들의 자존심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제가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파트너들에게 서윤 언니를 차세대 리더라고 소개하고 저를 컴퓨터나 하는 딸로 소개할 때도 이해했습니다. 연말 연화장에 새로운 요트 갑판 위에 서 있는 서윤 언니의 사진이 들어가고
제 이름은 그저 각주처럼 작게 적혀 있어도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가치란 유산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로 측정되었습니다. 브랜드를 강화하면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미지를 위협하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서윤 언니는 브랜드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불황, 시장 붕괴, 심지어 90년대 부두 절반을 태운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아버지는 회사를 띄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어머니는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도록 만드는데 평생을 썼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먹이고 보호하고 닦아줘야 하는 존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서윤 언니는 완벽한 관리인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주요 중개인 이름을 알고 있었고, 방 건너편에서도 가짜 롤렉스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한성마린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방학 때 집에 오면 요트쇼에 나갔죠. 저는 배경에 서 있었고, 서윤 언니는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고객들이 저에 대해 물으면 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우는 학교 다녀요. 어머니는 가볍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애가 머리는 좋은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저의 똑똑함은 회사를 위해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느 여름 제가 웹사이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사의 사이트는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딩은 느리고 사진은 엉망이고 검색 기능도 없었죠. 저는 기숙사 방에서 일주일 동안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10초 정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맡기는 업체가 따로 있단다, 얘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서윤 언니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런칭 파티에나 와, 컴퓨터 앞에만 있지 말고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무시당했습니다. 행사에 나갈 때마다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받았죠. 제가 수업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는 다음 리스팅이나 다음 바이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설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게 뻔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 유산이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인 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콧방귀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무언가를요. 우리 사이의 간극은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서윤 언니는 더 높이 올라갔고 저는 코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앨범을 언니의 성공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마쳤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상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 없이 요트에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문이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 언니가 완벽하다고 칭찬받을 때마다 저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줄곧 가르쳐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가치는 유산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던 저는 대전의 친구 자취방 소파에서 지내며 노트북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코드는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트의 전체 인테리어 사진, 엔진 로그, 시장 기록을 분석하여 제가 만난 그 어떤 인간 감정평가사보다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밸류 코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그것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드라이브, 암호화된 백업, 비공개 저장소에 남긴 타임스탬프 기록들,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중했을 뿐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델 디버깅을 하던 중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떴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어머니는 지우야, 회사 일로 얘기 좀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고객이 계약을 망설일 때 쓰던 바로 그 톤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그들은 혁신을 원해. 우리가 여전히 업계 리더라는 걸 보여주길 원한다. 서윤이가 이미지를 지키느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가족으로서 네가 나서줘야겠다. 어머니는 제 삶이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룬 어떤 것에 대해서도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점만 나열했죠. 중개법인의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화려하고 오래된 고객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원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 말이다. 너 기술 쪽 알잖아. 서윤이가 제대로 발표할 수 있게 네가 좀 도와라. 저는 그 이면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뭔가를 만들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현대적으로 보이게 만들 소품, 이야깃거리, 장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오래된 의무감, 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해로울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대화, 기본적인 설명, 제가 진짜 작업 중인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라면 괜찮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울게요. 서윤 언니는 다음 날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 토요일에 마리나로 와. 같이 검토해보자. 저는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소금기와 가칠한 니스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언니가 안아주었습니다. 빠르고 사무적인 고객들에게나 하는 그런 포옹이었죠. 언니는 저를 긴 테이블과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햇살 아래 하얀 선체를 반짝이며 요트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언니는 가죽 수첩을 펴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봐.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격 책정이나 분석 같은 거 저는 표면적인 수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데이터로 젤코트겔 코트의 마모를 감지하는 법, 시장 동향으로 감가상각을 예측하는 법, 알고리즘이 지역별로 유사한 선박을 비교하는 법 등을요. 노트북으로 샘플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 차트, 독점적인 기술은 없었습니다. 코드도 백엔드도 없이 그저 개념뿐이었죠. 언니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거 완벽해.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언니는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문구들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레드 평가 레이어. 제 비공개 노트에만 있던 용어였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2주 뒤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네가 좀 와줘야겠어. 그냥 뒤에 앉아 있어. 질문이 나오면 대답해 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갔습니다. 회의실은 강남 자본가들, 정장 차림, 비싼 시계, 요트를 마치 자동차처럼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 언니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성마리는 데이터 기반 가치 평가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시간 정밀 가격 책정을 위해 고급 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제 프레임워크, 제 용어, 제 샘플 차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개발했습니까? 서윤 언니는 매끄럽게 웃었습니다. 제 동생 지우가 기술적인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다? 그 단어가 따귀처럼 날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언니는 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잘 됐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언니는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표준 기밀 유지 협약. 이야,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가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한성마린과 관련된 모든 걸 포함해 이해하지? 저는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독점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이게 나도 보호해 주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챙겨야지.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단어가 보호를 의미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 몇 달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 언니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매물 수 좀 돌려볼 수 있어? 모델이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식 좀 설명해 줄래? 저는 결과값만 주었습니다. 요약본일 뿐 소스나 핵심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쇼에서 언니는 제 정확한 표현 스레드 평가 노트를 제 노트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져와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니는 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들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왜 슬라이드가 내 작업이랑 똑같이 생겼지? 하지만 저는 억눌렀습니다. 그들은 절박하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체면을 구기고 있으니까 여전히 선두인 것처럼 보일 만큼만 필요한 거야. 평판이 안전해지면 멈추겠지. 그렇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의심은 조용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부탁은 요구로 변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서윤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공유 오피스텔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데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우야, 전체 시스템이 필요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인사 생략하고 투자자들이 발을 빼려고 해. 내 모델을 회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해. 그게 우리 입지를 지킬 유일한 길이야. 저는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모델이라고? 그래, 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작업하던 그 가치평가 툴 말이야.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너 NDA 서명했잖아. 비즈니스와 관련된 건 전부 우리 거야. 방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한성의 작업물이 아니야. 내 개인 프로젝트라고. 언니는 웃었지만 거기엔 유머가 없었습니다. 너 우리 자문해줬잖아. 우리 시간, 우리 자원 썼고 따로 챙기면 이해상충이야. 엄마도 동의하셨어. 지금 당장 필요해.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이었습니다. 지우야, 내 언니 말이 맞다. 너 계약서 썼잖니? 넌 가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NDA는 한성의 독점 정보를 다루는 것이지 내 독립적인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자문하기 전부터 내가 만든 거라고요. 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끼리 변호사 놀이 하지 마라. 가족끼리 소송하는 거 아니다. 언니한테 코드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저는 다시 싫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서윤 언니가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대학 때 쓰던 열쇠를 어머니가 아직 가지고 계셨거든요. 언니는 힐을 신고 타일 바닥을 또각거리며 들어와서는 마치 주인인 양소파에 앉았습니다. 전체 시스템 내놔. 언니가 반복했습니다. 요약본 말고 결과값 말고 코드, 모델 전부 다. 저는 아일랜드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싫어.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진짜 이기적이다. 회사가 힘들다고, 고객들은 떠나고, 투자자들은 혁신을 원해.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다 잃어. 아빠가 평생 일군 걸 네 양심에 걸고 무너뜨릴 거야? 저는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내 작품이야. 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가족의 작품이야. 너 NDA 서명했어. 안 넘기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 이해상충, 의무 위반. 어떤 꼴 날지 알지? 협박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친언니가 법적 조치를 운운하다니.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참여한 녹음은 합법이니까요. 언니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네가 그 조그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유산보다 위에 두고 있잖아. 엄마 말이 맞아. 네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냥 코드 내놔. 우리가 통합할게. 기분 나아진다면 네 이름 어디 구석에 넣어줄게. 하지만 우린 그게 필요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계속 말하게 뒀습니다. 모든 단어가 녹음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봐. 험한 꼴 보게 하지 말고. 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저는 앉아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차분했다가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협박, 그리고 나를 문제아로 만드는 화법. 너 진짜 이기적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유산보다 위에 두다니. 회사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통제가 목적이었죠. 그 후로 체계적인 지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이메일 참조 CC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가족 소식, 생일 알림, 명절 계획조차 제 메일함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요트 행사 사진이 저를 태그하지 않은 채 올라왔습니다. 캡션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서윤 언니가 프레젠테이션에 쓴 가족유산 슬라이드에는 차세대로 오직 언니만 나와 있었습니다. 제 사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매끄럽지만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속상한 건 알지만 이해해야 한다. 네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잖니. 내 기운이 너무 무거워. 고객들이 느껴. 당분간은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모두를 위해서.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VIP 손님들은 특정 분위기를 원해. 긍정적이고 밝은 거. 넌 지금 거기에 안 맞아.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비즈니스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깨달음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문제아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초대도 언급도 식탁 위에 내 자리도 없다.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아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끔 업데이트를 묻는 서윤 언니의 문자에 답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변명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밸류 코어에 올인했습니다. 베타 단계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해안의 중견 요트 에이전시 2곳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실제 매물, 사진, 정비 로그, 판매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모델은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가치 평가는 몇 분 만에 나왔고 최종 판매 가격과 5% 오차 범위 내로 정확했습니다. 에이전시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가격 책정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고객 보고서에도 썼습니다. 요트 업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끄럽게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좋은 도구를 동네방네 떠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에이전시가 연락해 올 정도로는 충분했습니다. 늦가을쯤 저는 전국 규모 그룹으로부터 인수 의향서 LOE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독점권을 원했습니다. LOI에 적힌 가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공개된다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요. 저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대화들, 기술 IP 전문 변호사, 타임라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옛 교수님, 서윤 언니의 프레젠테이션 덱을 보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먼 친척 오빠.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35주년 기념 파티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노트북 화면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스토리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윤 언니 계정이 제일 먼저였죠. 마리나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둥마다 하얀 조명이 감겨 있었죠. 메인 부두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VIP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 선단을 소유한 회장들과 악수하는 턱시도 차림의 아버지, 그 중심에서 빛나는 카메라를 향해 잔을 들어 올리는 서윤 언니, 캡션은 사랑과 유산의 35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제 언급은 없었습니다. 빈 의자도 없었죠. 그저 부재뿐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 더 많은 건배, 그들이 그날 밤을 위해 빌린 요트 사진들.
아버지가 작년에 매물로 내놓았던 바로 그 요트였죠. 손님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어 보였죠.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경제신문 속보였습니다. 기사는 파티가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송출되었습니다. 단독, 촉망받는 요트테크 창업자, 가족 기업의 IP 도용 의혹 제기. 헤드라인은 냉정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자문을 하기 몇 달 전에 출원한 특허, 한성마린과는 무관하게 개발되었다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개발 노트, 서윤 언니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피치덱과 제 초기 모델의 비교 자료, 사촌 민재 오빠가 익명으로 제공했죠. 투자는 안 했지만 파일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카이스트 지도 교수였던 김 박사님이 독창성과 타임라인을 입증하는 성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술은 한지우 씨가 독자적인 연구 중에 개발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썼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어떤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기사는 NDA를 인용하며 왜 그것이 제 개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지 설명했습니다. 서윤 언니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인용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이상을 요구했던 언니의 이메일을 인용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몇 분 만에 요트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무역 사이트들이 기사를 퍼날랐습니다. 젊은 창업자, 평가 기술 분쟁으로 가족 기업에 맞서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윤 언니의 프레젠테이션을 봤던 중개인들이 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기록을 남겨야 함. 가족 경영의 배신 대박이네. 한성 신뢰도 바닥치겠네. 제 전화는 정확히 3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알림 메시지, 이메일, 모르는 번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동창들, 몇 년간 연락 없던 사람들. 저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티 스토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샴페인, 웃음, 건배. 그들은 아직 못 봤지만 곧 보게 될 테니까요. 전화가 거의 즉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마치 도망치려는 듯 진동했습니다. 처음은 서윤 언니였습니다. 그냥 울리게 뒀습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 그 다음은 모르는 번호들. 저는 벨소리를 끄고 화면이 계속해서 밝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서윤 언니 전화를 받았을 때 언니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지우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에 다 까발렸잖아.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투자자들이 전화하고 있어. 계약 취소한다고. 이사회가 비상회의 소집했어. 네가 이거 해결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언니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너 고소할 수 있어. 명예훼손, NDA 위반. 너 합의 깬 거야. 네가 보호받을 줄 알아? 천만에. 저는 끊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이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너는 가족과 회사를 망신줬어. 네, 아빠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기사 내리고 정정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파는 공개적이었습니다. 업계 전문지들이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한성마린, IP 의혹으로 주요 고객 이탈 직면, 차터 임대 계약을 논의하던 중개인들이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하나만 수수료가 150억 원짜리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300억 원 규모의 선단 리스팅을 철회했습니다. 숫자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사회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성마린은 본 의혹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윤 대표는 검토 기간 동안 직무 정지됩니다. 그날 오후 서윤 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회가 날 정직시켰어. 이제 속 시원해? 해고 이야기도 나와. 다 내 탓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메일을 검토하고 피치덱을 조사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가진 덱 사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원본 모델과의 1대1 비교, 타임라인은 명확했습니다. 제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이사회의 최종 보고서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3자 지적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서윤 언니는 해고당하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발표는 짧았습니다. 한서윤 씨는 다른 기회를 위해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무결성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떴습니다. 5번째 울릴 때 받았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저는 기다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프레젠테이션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내 작품일 거라고 짐작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두려웠다.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게 회사에, 내 엄마에게, 서윤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 그냥 이번 분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쫓겨나게 뒀어. 그들이 널 모든 행사에서 배제하게 뒀어. 내가 널 저버렸다. 미안하다.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사과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 언제든 대화하고 싶으면 아빠 여기 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뒤져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서윤 언니, 엄마, 아빠, 심지어 말을 전할지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이메일을 삭제하고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몇 달째 들어가지 않던 가족 단체 톡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명료함 때문이었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어설픈 화해도 없었습니다. 노력해서 풀어보자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만남 없음, 통화 없음, 답장 없음. 침묵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남동의 새 아파트에서 돌아보면 밸류코어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수의향서는 국내 대형 해양 레저 컨소시엄과의 정식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 전반에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제주에서 속초까지. 며칠 걸리던 가치평가가 이제 몇 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들은 좋아했고 중개인들은 신뢰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00억 단위 8피규어를 찍었습니다. 저는 팀을 꾸렸습니다. 엔지니어, 영업, 그리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CFO까지. 우리는 성수동 오피스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벽이 화이트보드였죠. 위계질서 없이 중요한 일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통유리창, 원목 바닥, 화려하진 않지만 온전한 제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도, 유산 기념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트너십 계약서 사본 액자와 첫 팀 미팅 사진뿐이었습니다. 2월에 여성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 저는 밝은 조명 아래 어둠 속의 실루엣들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집중하고 가족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요. 그들이 제 작품을 가져가려 했을 때 제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거나 나의 진실을 말하거나 청중은 경청했습니다. 저는 옛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기 위해 저 자신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립박수, 여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제 코드를 지킬 용기를 주셨어요. 오빠가 공을 가로챘어요. 지금 기록 남기는 중입니다. 가족이 제 스타트업을 취미라고 했어요. 이제 아닙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수백 명에게 답장했습니다. 특허 먼저 출원하세요. 가족을 위해 공짜로 일하지 마세요. 경계선은 문서로 남기세요. 진실을 지키는 데는 관계라는 비용이 들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서윤 언니의 커리어는 멈췄습니다. 어떤 중개법인도 언니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 좁잖아요. 소문은 퍼졌습니다. 언니는 작은 회사들의 컨설팅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부동산 리스팅 쪽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이요. CEO의 꿈과는 거리가 멀죠. 부모님은 사교계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골프클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오래된 고객들은 떠났습니다. 회사는 휘청거렸습니다. 매출 25% 하락. 그들은 경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파티를 거의 열지 않습니다. 저택에 고립된 채 유산에는 금이 갔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차단했으니까요. 방문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잘라냄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었습니다. 파트너십 기자회견은 조촐했습니다. 사무실에 제 팀과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컨소시엄 대표와 함께 섰습니다. 밸류코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의롭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제 일은 중요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론칭 이후 2배가 되었습니다. 4영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트너십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요점은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요점이었죠. 1년 전 저는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이면 제 팀이 제 거실을 채웁니다. 웃음소리, 배달 음식, 어떤 기대도 없는 편안함. 카이스트의 김 박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민재 오빠는 이사회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조용히요. 아버지가 딱 한 번 시도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요.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네가 보고 싶다. 회사가 네가 필요해.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서윤 언니의 링크드인은 멈춰 있습니다. 업데이트 없음. 저는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아갔습니다. 교훈은 뼛속 깊이 남았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특허부터. 가족을 위해 무료로 자문하지 말 것. 경계는 서류로. 이메일, 녹음, 당신이 통제하는 NDA. 유산이 진실을 짓밟을 때 혈연은 끊어집니다. 깔끔하게 잘라내세요. 당신만의 원을 만드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장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 읽습니다. 설명란에 자료가 있습니다. IP 보호 가이드, 가족 경계 설정 워크시트, 여성 테크 네트워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